경매 입찰표 작성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표기를 실수하거나 잘못 표기하면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 이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낙찰가액을 1억 5천을 써야 되는데 15억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15억이 낙찰가액이 정해집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포기하셔야 되겠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표기할 때 자세하게 칸을 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찰표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에 관할 법원을 기재합니다. 아까 보셨죠?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입찰 기일을 기재해야 됩니다. 사건 번호는요, 당연히 이렇게 정확히 기재하셔야 되고요. 4번. 여러분들 매각 물건에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물건 번호를 표기해야 됩니다. 1번이 아니고 2번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5번. 입찰자란에는요, 본인과 대리인 두 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는 본인란에다가 서명과 도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 막도장이 가능하다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서명과 도장으로 날인하고 전화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확인하고자 전화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번호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도장 이렇게 날인하셔서 이렇게 위임인으로서 낙찰에 임하셔야지만 됩니다. 대리인으로 입찰할 경우에는요, 본인란에 입찰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입찰자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돼요. 누구의? 입찰자의. 그러면 입찰자에게 인감도장을 받아와야겠죠. 이렇게 날인한 후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막도장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란에는요, 내가 대리인 인적사항으로는 막도장이 가능하지만 본인란에 입찰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위에 란에다 뭐라? 본인란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제가 대리인으로 왔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인감도장으로 날인해 준 거로 해야 되겠죠. 만약에 당일날 해야 된다고 하면 당사자한테 인감을 갖다가 받아오지 못했으니까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혹은 필요하시면 미리 입찰표를 갖다 가져와서 낙찰자에게 인감 도장을 받아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감 도장이 날인이 됐다고 하면 인감 증명서가 첨부돼야지만 됩니다. 모든 란에 인감 도장이 적어졌으면 당연히 인감 증명서가 뒤에 첨부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은 반드시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지참하셔야지만 돼요. 여기서 위임장에 보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표기하고 있습니다. 6번에 입찰가액의 표기란인데요. 매각 물건의 입찰가액을 표기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가액을 잘못 표기했을 때는 그 표기한 금액이 낙찰가액이 됩니다. 여러 번 확인한 후에 금액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 후 여러분들에게 입찰 임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가액의 표기입니다. 보증금은 저희가 준비해온 수표를 표기하면 되겠죠. 입찰 보증금을 표기하면 됩니다. 매각 물건의 시작가액이 10% 또는 20%인지를 확인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자기합수표를 내면 되겠죠. 보증금이 현금 또는 자기합수표 또는 보증서인지를 기재합니다. 준비된 자기합 수표는 현금 자기합 수표에 기재하면 됩니다. 자, 9번. 입찰가액에 낙찰되거나 유찰되었을 경우 법원은 낙찰용 영수증을 갖다가 끊어주는데요. 자, 유찰되었을 경우도 입찰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반환을 받았다라고 표기하는 란입니다. 여기다 이름을 작성을 하면요, 대리인이 이렇게 위임을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아가는 거에 동의한다, 그런 뜻이죠. 보증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란에 찍혀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 공동으로 입찰할 때예요. 여러분들 공동으로 입찰할 때는요,
특수한 입찰입니다. 그래서요, 공동 입찰서라는 이 입찰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 입찰서를 통해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해야 되고요.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이렇게 공동 입찰자들 목록을 기재해야 돼요. 이렇게 이 기재한 다음 입찰표와 공동 입찰 목록을 간인합니다. 여기서 간인할 때는 반드시 공동 입찰자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날인이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이렇게 지분도 표기하고 반드시 이렇게 인감을 첨부한 인감 날인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입찰 봉투예요. 여러분들 입찰 봉투에다가 입찰 보증금을 집어넣을 때도 입찰 보증금 소봉투거든요. 이렇게 소봉투를 펴놓은 겁니다. 앞면에 보면 사건 번호하고 물건 번호가 있고요. 이렇게 제출자명, 대리인이면 대리인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무인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막도장을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요, 이렇게 간인하는 표시가 있죠. 여기에도 여러분들께서 날인을 다 하셔야 돼요. 일일이 다. 자, 입찰 보증금을 넣고 봉인한 후 표기가 있는 부분에 날인해야 돼요. 누가 뜯어보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자, 1번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사건 번호는 입찰표의 사건 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입찰 사건에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는 이것 또한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요. 제출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기재하고 날인합니다. 제출자가 본인이라면 본인하고 막도장 찍어도 되고요. 대리인이라고 하면 대리인하고 자기의 막도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단 위임장이 제출됐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찰보증금 봉투에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곳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돈을 갖다가 열어보거나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되어진 것을 저희는 이렇게 입찰 봉투에 넣습니다. 대봉투예요. 큰 봉투에 이렇게 이곳에 이렇게 풀칠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접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건 번호하고요. 여러분들 사건 번호하고 물건 번호를 갖다 기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냐? 여기도 또 똑같이 날인하게끔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대봉투에도요. 입찰 봉투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입찰표에 기재된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똑같이 기재하셔야지만 돼요. 그 대신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남들이 내가 어디 입찰 보는지를 모르겠죠. 입찰 봉투의 재사용 확인 여부를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곳에 세 곳에 도장을 찍게끔 되어 있습니다. 입찰 봉투는 반으로 접어서 여러분들 접수함에 넣으시면 접수가 끝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내용, 그 중에서 저희가 공동입찰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죠. 여기 앞부분까지 여러분들 입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 내용을 좀 학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참고로 공동으로 입찰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일 입찰표의 입찰자 본인 선명에 여러분들 별첨 공동 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공동 입찰 신고서의 공동 입찰자들은 인감증명서를 모두 첨부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기일 입찰표에 간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간인이 뭔지 혹시 모르시죠? 제가 이렇게 그래서 간인을 이렇게 간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인감 도장을 찍고요. 여기에도 간인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도장을 찍게끔 되어 있죠. 현재 이 상태에서 보시면 다 똑같은데요. 여기 본인란에 별첨 목록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공동입찰 신고서 이렇게 작성하는 부분들을 표기해 놨습니다. 지분을 이렇게 해놨네요. 2분의 1씩 낙찰 붙는 사람들의 이 간인에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당연히 증명서가 함께 따라와야지만 된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동입찰자들은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후 기입찰표에 간인을 해야 합니다.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입찰 목록에 부족할 경우 목록을 첨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A4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원에 맞게끔 여기다 간인을 갖다가 쭉 하시면 됩니다. 이게 뒤에 쭉 늘어나서 또 하나 첨부되는 페이지가 있다고 하면 첨부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동입찰표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작성되어진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동입찰 신고서예요. 이렇게 간인은 이렇게 셋 했고요. 셋 했고요. 다 같이 똑같이 간인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가 1, 2명이죠. 근데 만약에 A, B가 아니고 C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똑같이 간인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한 명이 더 있다고 하면. 또 한 명이 늘었다고 하면 이렇게 간인이 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지만 합니다. 이렇게 공동입찰표 작성한 거는 모두가 다 인감증명을 제출했고 인감증명서가 날인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절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 경매장에 제출될 서류를 제가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아까 보셨죠? 저희가 입찰표를 보셨었죠? 그리고 입찰 소봉투 보셨죠? 그 다음에 입찰 봉투를 보셨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내용을 갖다 사진으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고요. 매수 신청 보증금을 입찰 봉투에 넣은 후 입찰 봉투까지 모두 기재한 뒤 입찰 봉투를요. 이렇게 기일 입찰 혹은 또 공동 입찰 이걸 다 준비하셨으면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를 넣으셔야 돼요. 대봉투에다가. 그런 다음에 신청함에다 넣으면 이제 기다리시면 이쪽에서 이제 호명을 하게 됩니다. 경매장에 가서 이제 기다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유형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기다리는 마음이 참 짜릿합니다. 그리고 호명되어질 때 내 이름이 불려져서 앞에 나가서 누가 1등 금액을 썼는지 호명할 때 내 이름이 불려진다면 상당한 그런 희열을 느끼게 되겠죠. 자, 오늘 배우신 챕터 내용은 여러분들 입찰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또 하나 배우시면서 한 발 더 다가가셨네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앞전에 배운 내용까지 모두 복습하신 후에 챕터 7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